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전북 전주의 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훈련 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에서부터 고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의 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통합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6일 개소식을 가진 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훈련 통합센터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맞춤훈련센터로 구성돼 전문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과 예산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개소식 이후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취업 프로그램 등을 시찰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는 2020년 초까지 경기도 내 13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이 협력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 중 136개교를 선발하고 오는 2020년 신학기 전까지 설립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교육청이 1,700억 원, 경기도가 1,190억 원, 시군이 510억 원 등 총 3,40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470개 학교는 2022년 말까지 학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서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26일 인천 서구의 악취, 비산먼지,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에 대한 공동 합의사항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은 서구에 밀집해 있는 환경 유해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동 합의사항으로 인해 악취시설의 이전과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 등 민감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청남도가 2개의 중국 회사로부터 $10,000,000 자본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중국 제약회사인 준남신능원과 장용제약이 국내 기업과 합작해 천안에 생산시설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향후 5년간 도내에서 3,500억 원의 매출과 직접 고용 135명, 부가가치 1조 1,000억 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지난 23일 공동협력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를 도입 활성화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6건의 공동 협력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경제단체협의회가 의좋은 형제기업 맺기 협력 지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일궈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는 의좋은 형제기업 대상 기업과 수시로 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또 기업들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참여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르노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량시험센터가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르노그룹의 차량시험센터에서는 르노그룹이 개발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모든 신차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자동차 시험센터를 통한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 인지도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 불황의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정부는 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93%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논평을 냈는데요. 경실련은 논평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윤리 기능을 이관하고 조사권 부여, 독립성 강화 등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쇼핑 시즌 해외 직구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외 직구 소비자가 늘면서 사기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 매년 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믿을 만한 쇼핑몰인지 꼼꼼한 확인 후 거래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총 사업비 275억 2천만 원을 들인 봉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 침수 지역인 충주시 봉방동과 칠금동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 30명, 건물 14동, 농경지 47.8헥타르가 침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개발 사업으로 잘 사는 경북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과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지역개발 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주도, 주민 체감형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골고루 잘 사는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수칙을 홍보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간단한 보온 조치만으로도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이 가능하고 혹한기에 소량의 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량기가 동파되면 상수도과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전북 지역 공립,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가 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북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2008년 이후 11년 연속 동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